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인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부잣집, 그것도 재벌가라고 부를 수 있는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재벌가 집안의 며느리를 마다할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애초에 돈 때문에 결혼할 생각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남편이 그런 대단한 집안의 자제라는 것도 몰랐거든요. 남편도 제가 그런 이유로 자신을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한 건지 집안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저희가 결혼 얘기도 진지하게 나눌 때가 아니라서 서로 집안 얘기를 자세하게 할 일도 없었고 그냥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런 저희에게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찾아오게 됐고 혼전 임신 문제로 급하게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의 집안이 부잣집, 그것도 재벌가라는 것을 밝혀왔고 저는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의 집안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시댁에서는 자신들의 손주를 임신한 절 반겨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제게 돈 얘기를 먼저 꺼내며 제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한 거야? 우리 아들한테 무슨 마음으로 접근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린 그 애 우리 집 핏줄이라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낳고 싶으면 혼자 낳아 기르던가 이 돈 받고 떨어져라. 그게 싫으면 아이를 지우던가. 아무튼 난 우리 아들 아가씨와 결혼시킬 마음 추호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과 결혼시킬 생각은 없으니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저 혼자 키우라고 하는데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저 혼자서라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어요. 물론 남편은 끝까지 절 책임지려고 했지만 시댁의 반대는 저희의 예상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나중엔 시댁에서 자기 자식인 남편까지 괴롭히며 저희의 결혼을 끝까지 막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성인인 남편이 아무것도 못하게 가둬버리고 사람을 붙여 저희가 만나지 못하게 감시까지 할 정도였고 심지어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까지 손을 써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죠. 그 일로 저와 남편은 결혼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댁의 태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죽어도 안 된다며 결혼을 반대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한 거예요. 너희들 고집이 그렇다니 우리도 양보하마. 대신 조건이 있어. 결혼하면 너희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야 한다는 거야.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도 아니고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준비된 게 없는 너를 그냥 며느리로 받아들일 순 없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곁에 두고 가르치고 보살펴 주려고 하니까 들어와서 지내렴. 극심한 결혼 반대에 남편의 앞날까지 막막하던 상황에 갑작스러운 시부모님의 결혼 승낙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러다 사람 하나 죽지 싶었던 상황에 180도 달라진 시댁의 태도는 저희에게도 숨통이 트이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시부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는진 모르지만 저는 시댁 어른들이 저희 두 사람의 진심을 깨닫고 허락을 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시키시는 대로 잘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저만의 착각이었고 남편과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게 되며 제 고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모두들 작정했던 건지 시부, 시모에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시할머니까지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결혼 허락을 했기에 이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는 건가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대놓고 저를 향한 혐오와 폭언으로 인해 저는 매일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꼴 보기 싫은 것. 어쩌다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을 흐리는 짓. 내가 너 내 눈에 안 띄게 잘 숨어 다니라고 했지. 근데 이게 어디 집안을 마음껏 돌아다녀?
너네가 우리 집에 들여놨더니 네가 정말 우리 집 식구라도 되는 줄 아는 거니? 착각하지 마.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 누가 누구 어머님이야? 내가 너한테 어머님 소리 따위 들으려고 너를 들인 줄 알아? 넌 그냥 우리 집안의 흠일 뿐이야. 어디 밖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흠. 혜미야, 그만해라. 그러다 네 혈압만 더 오르겠다. 그러게 좀 미련한 놈이 어쩌다 저런 불려시한테 홀려서는. 내가 이래서 여자 잘 만나야 한다고 누누이 말했던 건데 어쩌자고 저런 근본도 없는 애를 데려와서는 어른들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혀. 거기다 도대체 집에서 뭘 배웠으면 이리 눈치도 없는지. 아이고,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건데 말이다. 괜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다 흐리는구나. 제가 당하는 구박은 흔한 고부 갈등에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살림을 못한다, 내조를 못한다, 그런 일로 욕을 먹었으면 저도 그나마 견딜만 했을 텐데 그냥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이유도 없이 비난하는 말을 제가 어떻게 버텨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나 싫으셨으면서 대체 왜 결혼 허락을 해준 건지 전 차라리 결혼을 포기할 걸 그랬다 싶을 정도로 시집살이가 힘들었습니다. 부잣집 며느리들은 다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건지 나도 내 발로 들어왔으니 참아야 하는 건지 저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인정받고 시댁 어른들도 화가 누그러지지 않으실까 기대했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괴롭힘은 더 심해져 갔어요. 그나마 임신했을 때는 덜했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 괴롭힘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천박하다, 무식하다, 그런 저를 향한 폭언은 매일 같은 일상이었고 심지어 어느 날에는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저한테 무슨 악감정들이 있는 건지 전 그냥 욕을 먹는 게 일상이었고 시댁 어른들이 절 괴롭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과 할머님은 외출하고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무슨 심기가 불편한 건지 가만히 있는 저를 놓고 육두문자를 제 얼굴에 뱉었어요. 아버님 다녀오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차라도 한 잔 내올까요? 뭐? 차? 내가 지금 너한테 차 한 잔 얻어먹겠다고 부탁이라도 해야 돼? 그리고 넌 왜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해? 가뜩이나 쳐다보기 싫은 얼굴을 내가 집에 오자마자 봐야겠냐고? 어이, 너 이리 와봐. 아주 욕을 처먹을 짓을 벌지? 야, 이리 와. 사람 성질 건드렸으면 욕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모임 잘 다녀오셨어요? 하, 내가 너 때문에 진짜 이런 모욕을 들어야 하니? 내가 밖에서 며느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들은 아무리 못해도 변호사, 의사, 며느리 정도는 본다 그러는데 넌 대체 뭐니? 너 뭐 자랑이라도 할 만한 게 있니?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힘들게 외동아들 기른 게 아닌데 기껏 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해줬네. 인사를 안 하면 배운 게 없어서 기본 예절도 없다며 욕을 할 거면서 인사를 하는 제게 저런 욕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지 전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멀쩡하던 제가 미칠 지경이었던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없던 정신병까지 생기게 된 저는 하루빨리 시댁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꼴을 옆에서 지켜봐온 남편도 제게 미안해하며 시댁을 떠나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분가 얘기를 꺼내자마자 시댁 어른들이 너무나 화를 내시며 분위기가 안 좋아졌거든요. 뭐, 분가? 아니, 우리가 너희들 결혼 허락해준 게 이 집에 들어와 살기로 했던 것 때문인데 이제 와서 분가를 하겠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게 이러실 거면 차라리 허락을 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괴롭힘도 적당히 하셔야지. 다들 이 사람 이렇게나 괴롭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버텨요? 그럼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우리 집에 시집 오려고 그랬어? 이런 걸 못 버티면 애초에 우리 집안 넘보질 말았어야지.
어떻게든 우리 집안 들어오려고 애를 쓰더니 이 정도 고생도 안 하려고 했니? 어허이, 분가라니. 너희가 뭐라고 하건 분간 절대 안 된다. 행여나 너희 마음대로 집을 나간다고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어떻게든 너희들 찾아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 너희가 그런다고 우리가 그냥 호락호락 당하고 있을 것 같니? 너희들이 나가 산다는 그 순간부터 밖에서는 방 한 칸 못 구하게 할 거고 못 버티게 만들어줄 거야. 그럼 너희도 결국 제 발로 돌아오게 되겠지. 우리야 가진 게 돈인데 뭔들 못하겠어? 하지만 그렇게 다시 돌아오면 그땐 몇 배로 더 힘들 각오해야 할 거다. 어머니!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니? 이게 다 경석이와 우리 손주를 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덕분 말하지 마. 알겠어? 시댁에서는 절대로 분가는 없다며 저희를 협박하셨고 시댁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저는 결국 분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나가봐야 똑같이 힘들겠구나 싶었던 저는 남편에게 좀만 더 버텨보자고 얘기했죠. 그러고는 정말 겨우겨우 버티기만 하는 날들의 연속이 됐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절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던 남편이 없었다면 단 하루를 넘기기 힘든 시집살이를 살고 있었죠. 그러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날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전 이전 날들과 똑같이 힘든 시집살이를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도 그날은 그나마 제가 숨을 돌릴 수 있는 날이었죠. 해야 할 일은 쌓여 있었지만 절 보기만 하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육두문자부터 나오는 시댁 식구들이 전부 외출을 한 날이었거든요. 무슨 일 때문에 다 같이 외출하는진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까지 시부와 시모, 그리고 시할머니까지 모두가 외출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날이기도 했죠. 거기다 가정부 아주머니께서도 시모가 시킨 일로 외출하게 되며 집안에 저 혼자만 있게 됐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운 좋은 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며 모처럼 만끽하던 제 자유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시댁 식구가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을 모시고 갔던 운전기사님이었죠. 다른 분들은요? 그 큰사모님께서 물건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요. 그거 가지러 온 겁니다. 근데 혼자 있으세요? 네. 그 아주머니께서는 어머님 심부름이 있어서 조금 전에 나가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찾으시는 물건이 뭔데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물건이고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물건 찾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시원한 음료라도 한 잔 내어드릴게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를 좀 더 만끽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저만 들리게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으로 들어가 기사님께 드릴 음료를 만들었죠. 그리고 음료를 기사님께 드렸는데 음료를 받아든 기사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인상을 찌푸린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러다 제게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 잠시 저랑 다른 식구분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겠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보여주신다고요? 뭘요? 그리고 할머님이나 시부모님께서 저 부르신 게 아니면 제가 안 가는 게 나을 텐데요. 기사님도 아시잖아요. 제 마음대로 행동하면 혼나는 거.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하는 일이라서 그래요. 후회하거나 절 원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요. 네? 도움이라니 무슨 일이신데요? 저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따라오시죠. 자초지 정도 알려주지 않고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까지 가자는 기사님의 제안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제게 도움될 일이라고 하니 더더욱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기사님께서는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러고는 걸려온 시모의 전화를 받으며 길이 막혀 아직도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또 시모의 심부름을 하러 간 아주머니께 전화해 시모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마치 지시한 것처럼 말했죠.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일인지 짐작조차도 되지 않는 와중에 저를 더 혼란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모는 차가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산속이었죠.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듣거나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 추후에 제가 더 혼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죠. 저는 기사님께 큰 소리로 무슨 일이냐며 묻게 됐습니다. 기사님, 차 세우세요. 차 세우시라고요. 무슨 일인데 절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통화하면서 말한 거짓말들은 뭐예요? 왜 저희 어머님께는 아직 집에 도착 못했다고, 아주머니께는 어머님께서 시키지도 않으신 걸 시켰다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시간 벌려고 한 겁니다. 사모님께 이 집안의 특급 비밀을 알려드리려고요. 특급 비밀이요? 들어보시면 제가 특급이라고 한 말이 이해되실 겁니다. 사모님, 궁금하시죠? 제가 이 집안의 특급 비밀 알려드릴까요? 그럼 우선 저를 따라오세요. 보셔야 할 게 있으니 따라오시는 동안 어떤 말씀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소리도 조심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기사님을 따라가도 될지 난감했지만 거기까지 온 마당에 기사님을 안 따라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심히 기사님을 뒤따라가게 됐죠. 그러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오래된 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집이었냐면 집 분위기가 굉장히 으슥했거든요. 산 높은 곳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산속에 집이 있다는 것도 한몫했고 그 외 집 곳곳에 보이는 물건들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무당집 같아 보였죠.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었지만 하얗고 빨간 두 가지 깃발이 있는 것도 그렇고 집 밖에 놓여있는 물건과 부적 비슷한 걸 보면 무당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사님은 무당집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집에 저희 시댁 식구들이 있다고 했죠. 분위기가 장난 아니죠? 맘 같아서는 저 방한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다가는 들킬 게 뻔해서 안 될 것 같네요. 대신에 저기 놓인 신발들 보이시죠? 익숙한 신발들. 저 안에 큰 사모님, 사장님, 사모님까지 전부 다 있어요. 한 달에 몇 번씩 저분들 다 같이 외출하는 게 여길 오려는 거라고요. 그럼 대충 확인시켜드렸으니 나머지 이야기는 다시 내려가서 하도록 하죠.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시댁 식구들이 산속에 있는 무당집을 찾는다는 게 놀라운 일이긴 했지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도움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기대한 적도 없지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차 안으로 들어와서는 기사님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그만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기사님, 저희 시댁분들께서 뭐하고 계시는지 별로 안 궁금해요. 그게 제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만 집으로 데려다 주시겠어요? 아니면 택시 잡히는 곳에서 내려주세요. 아니요,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하다고요. 우선 이것부터 들어보세요. 기사님은 자신의 휴대폰을 연 다음 제게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그 녹음은 두 명이 나눈 대화였는데 조금 전 보고 왔던 무당집과 관련이 있어 보였어요. 액바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목소리 중 하나가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저희 시할머님 목소리였죠. 그제야 저는 기사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두 사람 대화에 집중하게 됐어요. 기껏 액바지를 넣어줬더니 그걸 또 이용 못해. 내가 뭐라고 했어? 밖에 묻혀온 잡기 얼룩죄다 그년한테 털라고 했어 안 했어?
말해봐. 했어 안 했어? 하셨죠. 그리고 저희도 빼먹지 않고 한다고 했는데 언제 빼먹은 건지. 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던 자식이든 손주든 죽던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럼 여긴 뭐하러 왔노? 상관없다면 난 해줄 게 없는데. 그리고 나도 바쁜 몸이야. 기도하고 축원 드리고 목수도 갈고 우리 회장님 상대할 시간 없다니까. 그러니 피차 바쁜 몸끼리 시간 빼앗지 말고 자기 할 일 합시다. 자, 가보세요. 제가 바빠서 마중은 못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선녀 보살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보살님 말씀대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많이 모자란 저희를 안쓰럽게 여기시고 화를 푸세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리시겠습니까? 내가 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 화를 내가 입어? 우리 회장님과 회장님 집안 식구들이 입지. 아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저희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굿이든 기도든 화를 피할 수 있다면 값은 얼마든 치를 테니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지? 저쪽 사장님도 몸이 전과 다르게 아프고. 아이, 그러게 액만 넘기면 될 것을 왜 그 쉽고 돈도 안 되는 걸 못해서 큰돈 들여 기도까지 올리게 만들어? 그럼 기도 올리는 데는 준비할 것도 있고 시간도 걸리니까 준비되면 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 아니지, 그 이후에도 그 집 액바지한테 온갖 더러운 거 털어내는 일 빼먹지 말고 해. 알겠어? 그거 안 하다가 진짜 잘못돼. 기도 올린다고 굿한다고 몸에 붙은 더러운 것들이 싹 씻기는 게 아니야. 떨어져 나가도 누적이 된다고. 더 잘 붙기도 하고. 그러니 내가 빼먹지 말라는 건 빼먹지 마. 알겠어? 네, 당연하죠. 앞으로 절대 빼먹지 않겠습니다. 그럼 기도값은 얼마나? 사장님 몸에 붙은 거 떼는 건 작게 한 장이면 되는데 아무래도 회사 문제는 좀 많이 들지. 5장 정도? 잠깐만. 네? 뭐라고요? 아유, 그럼 위에 올리고 나도 올리고 쓸 거 쓰고 하면 남는 게 있습니까? 아이 참, 알겠어요. 우리 선녀님이 숫자 더럽게 받지 말라고 하시네. 다 합해서 큰 거 하나의 절반 5장만 받으라고 하셔. 어떻게 5장 괜찮겠어? 아이, 그럼요. 5장이 뭡니까? 성의 표시는 더 많이 할 수 있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내일 중으로 사람 시켜서 현금으로 5장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값 받고 준비되면 연락하도록 하지.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부적이라도 받아가. 기도 올리기 전에 무슨 일 있으면 안 되니 집에 가자마자 액바지한테 더러운 거 죄다 털어내는 거 잊지 말고. 알겠지? 녹음 속 무당은 시할머니를 어린애 다룬 듯이 대했어요. 목소리만 들으면 누가 들어도 무당이 훨씬 젊어 보였는데도 말이죠. 거기다 어디에서건 누구한테건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시할머니가 쩔쩔매는 대화 속 모습에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너무 놀라운 일이긴 했는데 이것도 저와는 큰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했어요. 저는 기사님께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죠. 저 놀랍긴 한데요. 이게 제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할머님께서 무당에게 쩔쩔매는 게 저와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기서 계속 나오는 액바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당이 밖에 나갔다 오면 액바지한테 더러운 것들 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액바지를 이 집안에 넣어줬다고 하고 느껴지는 게 없나요? 그 액바지 사모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장님이든 사장님이든 또 사모님이든 모두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시면 사모님께 욕하고 무시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매일 같이 하시는 거라고요. 밖에서 묻히고 들어온 것들을 사모님께 턴다고 말이죠. 그리고 사모님이 액바지라는 의미를 만든 게 바로 저 무당이고요. 네? 제가 이 집안의 액바지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당한 일들이 전부 제가 액바지라서...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큰 사모님과 사장님 내외분의 개인적인 감정도 있을 거예요. 확실한 건 사모님께서 집안 어르신분들에게 당하는 일들 중 대부분은 저 무당 때문에 당한다는 거죠. 아까도 들으셨죠? 계속해서 액바지 찾는 거 큰 사모님 그리고 사장님 사모님은 집안일이든 회사일이든 조금만 문제 있으면 전부 사모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저 무당이 그 원인의 첫 번째 이유로 사모님을 지목한다고요. 집안 어르신들은 전부 저 무당말만 믿고 있고요. 설마요.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리고 액 빠지면 다시 액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심하게 대할 리가 없잖아요. 무당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여기 집안 어르신들은 저 무당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아니, 상식적이건 비상식적이건 저 무당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방금 작은 거 한 장 5장 들으셨죠? 그거 얼마인 줄 아세요? 작은 거 한 장이면 1,000만 원, 5장이면 무려 5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 큰 돈을 사모님께 액을 덜 털었다고 그 이후로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사장님 몸이 안 좋아진 거라고 믿고 기도값으로 내는 거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회사 문제는 회사 경영 문제에 관한 내부 고발이라는 거예요. 기도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요. 거기다 사장님 나이 정도면 아픈 곳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저만 해도 먹는 약이 몇 갠데. 근데 보통 사람이면 무슨 문제인지 알아보고 확인할 걸 이 집안 어르신들은 무조건 저 무당을 찾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것도 이렇게 부잣집에서 저 말도 안 되는 무당을 믿고 있다니까요? 사모님께서는 그런 무당 때문에 당하시는 거고요. 근데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무당을 저희 할머님과 시부모님께서 믿으시는 거죠? 그리고 기사님께서는 왜 제게 이런 걸 알려주시고요? 소도 뒷걸음질 치다 쥐잡는다고 헛소리도 하다 보면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생명과 직결돼서 목숨을 구했다면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래요. 저 무당이 아주 우연히 이 집안 식구들이 당할 사고를 피하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 외에는 다 두루뭉술하게 말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말을 한 건데 믿음이 생겨서 다 맞춘다고 믿는 거죠. 거기다 이 집안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고귀한 사람들이라 태생적으로 보통 사람들과 다르고 어울릴 수 없다는 말. 그 말 때문에 저 무당이 사자라는 걸 자신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당 좀 찾아다닌다는 사람들은 저 무당이 사자라는 걸 다 아는데 이 집안 어르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지 않으니까 사자라는 소문을 못 듣는 거죠. 눈 감고 귀 닫고 사는 거나 다름없다니까요? 거기다 하나부터 10까지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소문은 안 만들려고 비밀로 하니 속고만 있는 거죠. 제가 사모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일종의 동질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사모님이 이 집안 사람들에게 당하는 걸 보면 안쓰럽습니다. 또 그렇게 당하면 어디다 화풀이 하는 게 사람인데 아가씨는 그러지 않잖아요. 이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다 사모님 밑에 사람이면 밑에 사람인데 항상 친절하게 잘해주시고요. 그러니 돕고 싶더라고요. 또 저야 어차피 이걸 안다고 해서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야 이 집안 어르신들이 무슨 일을 벌이든 월급만 받아가면 되는데 저도 이 집안 식구들에게 개무시당하고 화풀이 대상으로 쓰이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 집안 운전기사로 일하는 건 만족스럽거든요. 어르신들도 자신들이 캥기는 게 많다는 걸 아는지 비밀 유지라는 조건만으로 월급을 꽤 챙겨주시니까요. 그러니 잘리기 전까진 끝까지 붙어 있어야죠. 하지만 사모님께서는 다르시잖아요. 이 집안에서 풀려나 사장님과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나은 삶이니까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도움을 드릴 것도 없고 저도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만둬야 할 것 같네요. 이건 그동안 제가 틈틈이 큰 사모님 그리고 사장님 내외께서 저 사자 무당과 나눈 대화를 적어놓은 수첩이고 녹음 내용이 있는 USB입니다. 부디 이것들이 사모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 확인시켜 드렸으니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기사님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야 대충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 식구들이 행동이 전부 엉터리 무당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제 앞에서 그렇게 똑똑한 척, 잘난 척을 하던 시할머니와 시부 시모가 미신 나부랭이에 미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런데 기사님께서 건네준 수첩과 녹음을 듣곤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제 결혼부터 시집살이 하나하나까지 전부 그 무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엉터리 무당의 핑곗거리 또는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무당이 점지한 내용이 틀려도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죄다 제게 액을 제대로 털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말하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시댁에서 괴롭힘 당한 일들 중 그 절반의 책임은 무당에게 있었습니다. 바보 머저리 같은 시댁 식구들이 절 괴롭힌 이유가 무당의 말 한마디라는 게 기가 찼고 무당에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고 지금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을 괴롭히고 있는 집안 식구들 모두 한낱 무당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으니 제가 그 무당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저는 시모에게 핑계를 대고 제 시간을 만든 다음 시댁 가족들 몰래 엉터리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제 정체를 밝히며 협박하듯이 제 요구사항을 말했죠. 여기 이렇게 아무 때나 막 오는 곳이 아닌데 예약하고 와야지. 누가 이렇게 예의도 없이 신당에 막 들어오나? 신당? 신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찾아오는 손님이라곤 우리 집안 사람밖에 없으면서. 뭐? 넌 누구야? 누군데 감히 신당에서 천벌받고 뒤질 짓을 해? 말귀가 어둡네. 당신이 기생해서 피 빨아먹는 집안에서 왔다고. 며칠 전에도 기도값이라고 돈 5천 받아간 집 있잖아. 그리고 내 얼굴도 못 봤어? 아니면 기억 못해? 당신이 이 집안에 넣은 액바지. 내가 그 액바지 아니야? 뭐야? 액바지? 아니 그럼 김 회장님 손자 며느리? 눈치가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속인대? 그나저나 당신 사기꾼이라고 유명하다더라? 말 그대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에 선무당이 당신이던데? 그런데 운도 좋아? 우리 집 어른들한테는 헛소리 조금 하고 겁 조금 주면 큰돈 받아가고 있으니? 나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증거 모았어. 이걸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부 시모 그리고 시할머니한테 보여주려고. 믿진 않더라도 그 견고한 믿음에 금은 좀 가지 않겠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질 수도 있겠고. 당신이 좋은 마음에 대가 없이 한 거라면 의심도 안 들겠지만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한몫 단단히 챙겼잖아. 여기 보면 해외여행 가는데 아무런 탈 없이 갔다 올 수도 있도록 기도하는 값으로 돈 300을 받았네? 또 회사 부지 하나 골라주고 거기서 구탄 값으로 돈 5천을 받았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받아가나? 기도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안 되면 또 내 탓할 거 아니야. 무슨 일 때문에 온 거야? 그래서 지금 나보고 그 돈 다 토해내라고? 뭘 어떻게 하자고 온 건데? 사기꾼이라는 건 부정하지 않나 봐? 하기야. 신엄마로 내림굿 해주겠다고 한 뒤에 사기친 것도 있으니까. 발뺌할 수가 없겠네? 업계 사람한테 물어봐도 사기꾼으로 불릴 거 아니야? 그런데 나 당신이 어떻게 살든 무당이든 사기꾼이든 상관없어. 시댁 식구들한테 사기치는 걸 문제 삼으려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가 당신 때문에 당한 일이 분해서 찾아온 거야.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걸 밝히는 건 당신이 내 말을 따르나 안 따르나 선택하는 거 봐서 결정할 거고. 어떻게 내가 시키는 말 그대로 따를 생각 있어? 뭐? 너 지금 날 이용하겠다는 거야? 수족 부리듯?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당신이 원래 하던 말을 살짝 바꾸기만 하면 돼. 내가 그동안 그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지? 이 집안 식구들 당신이 지시한 대로 했으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좀 받자는 거야. 당신 말 한마디면 나도 대접받을 수 있잖아. 이제부터 액바지가 아니라 귀한 손님 대접하라고 해. 아주 귀하고 귀한 손님으로. 그럼 나도 입 다물고 있을게. 어때? 당신도 손해보는 거 없지 않아? 무당은 제 말을 못 믿겠는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더 강도를 높여 협박하고 약속하겠다 여러 번 말하니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돈벌이와 신변에 이상이 없을 거란 걸 알고는 안심한 모습이었죠. 약속 이후 무당은 적극적으로 절 도왔습니다. 그날 당장 그 자리에 시할머니를 불렀죠. 저는 신당 한 구석에 숨어 무당이 시할머니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있었고요. 아유, 선녀보살님,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급히 부르셨습니까? 바람이 변하기 시작했어. 액바지. 그 액바지가 이제 이 집안의 빗장이 됐다고. 네? 아, 그거야 걔가 액바지니까 그렇게 했지요. 아니, 이젠 액바지가 아니야. 너네 집안 지키는 빗장이 될 거라고. 원래 이렇게 사람 사주나 태어나 쓰일 용도가 바뀌곤 해. 그러니까 이제 액바지로 막대할 게 아니라 너네 집안에 들어오는 해악들 막고 잘 걸어 잠글 수 있게 돈이든 사람 건강이든 빠져나가지 않게 너희가 그 아이를 신경 써줘야 해. 극진히 모셔야 한다고. 그 아이가 너네 집안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귀인이야, 귀인. 네? 아니, 걔가 저희 집안 귀인이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요? 그 별 볼 일 없는 애가. 아, 그것도 보살님께서 액바지 용도라고 말씀해 주신 걔가 귀인이라니. 저번에도 내 말 안 듣고 네 아들 죽게 만들고 회사 망하게 만들더니 또 그러고 싶구나. 그래, 어디 패가 망신해서 오늘 일 평생 후회해봐라. 자, 그럼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가봐. 가어서. 아이, 보살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 갑자기 액바지가 저희 집 빗장으로 변했다는 게 놀라서. 그만 보살님 심기를 건드렸네요.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손자 며느리 극진하게 모시도록 할게요. 그럼 그것만 하면 될까요? 기도나 굿은 잡기든 악기든 누가 날린 살이든 문을 걸어 잠글 천하 빗장이 있는데 내 굿과 기도가 왜 필요해? 그 아이한테나 잘해줘. 기도나 굳이 있을 일이 있으면 또 그때 부를 테니. 제가 따로 지시할 것도 없었습니다. 무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시할머니에게 얘기를 했어요. 시할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무당의 말을 가슴에 새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가 원래 시모에게 말해놓은 시간보다 1시간이나 더 늦게 귀가했는데도 꾸중을 듣지 않았습니다. 원래였다면 욕을 먹고 뺨이든 등이든 맞을 일이었죠. 그런데 무당이 말한 내용 때문인지 시댁 식구들 누구도 제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처음으로 제가 차린 게 아닌 저녁 밥상을 받게 됐죠. 수영이 왔니? 친정을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할 말이 많았나 보다. 저녁은 먹었니? 아직 못 먹었을 것 같아서 아줌마한테 네 밥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먹을래? 네? 네, 뭐 주시면 감사히 먹죠. 근데 왜... 내가 변해서 좀 놀랍지? 걱정도 되고. 아니, 그 어머님께서 네 시아버지랑 날 붙잡고 말씀하시더라고. 이제까지 너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 집안 식구고 손자까지 낳아준 며느리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내게 그동안 많이 잘못했구나. 내가 나쁜 시어머니였구나 생각이 들었단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게 잘못했던 일, 서운하게 했던 일 다 보상해 주려고. 이제 정말 이 집이 네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있으렴. 늦잠도 실컷 자고 우리들 눈치 보지도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절대 너한테 뭐라고 안 할 테니. 정말요? 그래, 이 사람 말대로 하렴. 우리가 그동안 옛날 일 가지고 너한테 너무하게 군 것 같아서 그러니. 할머니께서도 허락하신 일이니까 전혀 개의치 말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소화 좀 되면 할머니 방에 가질 수 있겠니? 그 할머니께서도 너한테 따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구나. 무당의 말을 들은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절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를 마치 벌레 보듯이 하던 시할머니한테 눈물이 담긴 사과까지 받게 됐으니 말 다 한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게 어떤 건지 맛볼 수 있었죠. 거기다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떠받들듯이 대접하고 있으니 태어나 그렇게까지 대접을 받아온 게 처음일 정도였어요. 남편과 처음 연애하며 제게 공주 대접을 해줬을 때도,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정도로 그야말로 왕비, 왕대접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누릴 수 있을 만큼 다 누리진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이 집에서 대접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이 집안을 떠나고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남편에게 빚이 될 만한 건 하지도 대접받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시할머니와 시부, 시모는 제게 잘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말이죠. 그걸로 제 복수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원한을 사기 전에 원래의 제 목표를 이루려고 했어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무당을 찾아가 이제 저와 남편이 시댁 식구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게 지시하라고 시켰습니다. 이제 이것만 해주면 그쪽도 저랑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금 제게 잘해주고 있는 시댁 식구들도 속으론 열받아 죽어가고 있을 텐데 그 집에서 떠나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쪽도 내 걱정 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집안 사람들 속여가며 영업할 수 있어서 좋을 거고. 그러니 확실하게 말해요. 설령 그쪽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해도 나와 내 남편 못 건들게. 건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게 아주 제대로 겁을 주라고요. 알겠어요? 또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저번에 나눈 대화까지 전부 녹음돼 있어요. 나나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들까지 그쪽 때문에 이 집안 식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도 이거 시댁에 넘길 겁니다. 그럼 그쪽도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건 알죠? 그러니 우리 끝까지 잘 연대해서 서로 윈윈하자고요. 애초에 무당은 절 배신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무당에게는 돈벌이가 가장 우선이었으니까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엄포를 놨습니다. 하지만 믿고 있었기에 따로 지시사항을 듣지 않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원하던 반응이 나왔어요. 시할머니와 시부, 시모가 저와 남편을 부르곤 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죠. 그때부터는 저도 이전처럼 얌전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억울하게 당한 일들을 전부 그날 보상받으려고 눈에 불을 켰죠. 별일은 아니고 혹시 너희가 이 집에서 지내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물어보려고 불렀다. 물론 우리가 편하게 지내라고 말하긴 했다만 한 집에서 사는데 눈치 안 보는 게 쉽나. 거기다 요즘 사람들 웬만하면 부모님과도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이 집에는 나까지 있으니 너희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어떻게 괜찮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어떻게 딱 제 마음을 읽고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 분가하고 싶어요. 그래? 정말 그 말씀이 맞았구나. 네? 말씀이요? 아니. 그럴 것 같았다고. 그럼 어디 생각해둔 곳은 있고? 아니요. 저희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라 허락해 주시면 이제부터 다녀봐야죠. 근데 그것보다 저 이 집에서 이제까지 당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어요. 보상이라니? 무슨 보상을 말하는 거니? 왜 할머님께서도 그러셨고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제가 이 집 들어오고 최근까지 잘못하신 일에 대해서 사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보상을 받고 싶어요. 돌려서 말하지 않을게요. 돈이요. 보상을 돈으로 주세요.
제가 머뭇거리지 않고 지난날 당한 일들의 보상을 돈으로 달라고 하니 이번엔 시댁 식구들도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특히 시모는 곧바로 제 말에 반응을 했죠. 뭐? 돈?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니?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이고,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우리가 잘못했으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하하하. 너희들 이 사람 반응은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떠난다는 게 아쉬운데 그게 돈과 연관된 것 같아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아범 말이 맞다. 신경 쓸 필요 없어. 잠시 어멈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화장실도 다녀오고 목도 축이는 시간 갖기로 하자. 아범아, 경성애미 데리고 방으로 와라. 속마음을 드러낸 시모와 달리 시할머니와 시부는 끝까지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흥분한 시모 입을 막고 방으로 데려갔죠. 저는 안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들으려고 다가갔어요. 그래야 무당에게 다시 연락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방 안쪽에서는 시모를 구박하는 말소리만 들려왔죠.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선녀 보살님 말씀 못 들었어? 제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원망이 생기면 이 집이건 회사건 싹 다 날아간다는 말 못 들었냐고? 아이, 돈 몇 푼이 중요해? 우리가 가진 게 전부 날아가게 생겼는데. 아니,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잖아. 우리 보고 돈을 내놓으라니. 지가 우리한테 돈이라도 맡겼어? 아님 돈 받을 만큼 대단한 며느리야? 어디서 그지 발사계 같은 게 들어와서는. 너 말 조심 안 하냐? 네가 먼저 이 집에서 나갈래?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딱 들어맞는 걸 보고도 그 성질이 나와. 너야말로 우리 집 말아먹을 생각이니? 이미 다 결정된 거다. 제 원하는 대로 보내주기로 했고 뭐든 들어주기로 했어. 괜히 마음에 원한이나 원망 품게 할 생각하지 말고 잘 보내줘. 그걸 못하겠으면 잠자코 있던가. 너 만약 이번 일 제대로 안 풀리면 제가 당했던 거 네 당할 줄 알아라. 알겠어? 다행히 일이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할머니와 시부는 집안이 망할 거라는 무당의 말에 잔뜩 겁을 먹고 있었어요. 시모도 욱한 성질을 못 참고 화를 냈지만 무당이 한 말이 신경 쓰였는지 시할머니와 시부가 하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다시금 시댁 식구들과 자리했습니다. 이젠 시댁 식구들이 꼼짝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더 강하게 나왔죠. 아까 제가 돈으로 보상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금액은 어머님께서 화를 내시는 바람에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사실 금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 큰 욕심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평범하게 살고 싶고 이 사람도 재벌가 자식으로 사는데 많이 부담스럽다고 하고요. 그래서 할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빌딩 한 채, 그리고 마냥의 상황과 집을 구할 때 필요한 현금 20억 이렇게 주시면 제가 그동안 당한 보상에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범마,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게 아니지? 빌딩? 거기다 현금으로 20억? 너 현실 감각이 없는 거니? 아니 지금 당장 빌딩은 어떻게 넘기고 현금으로 20억을 언제 만들어? 저희가 내일 증여세까지 내주셔야 하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금액에서 조금 더 부담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딱 적당해 보이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당해왔던 일을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까요? 네가 당했니? 아니다. 우리도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 내게도 아픈 이야기일 텐데 못하러. 근데 현금 만드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고 빌딩도 이것저것 얽힌 걸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당연히 시간은 드리죠.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습니다. 연락은 저희 쪽에서만 할게요. 사실 제가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할머님이 부르실 때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전화하셨을 때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쪽에서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교류하는 걸 끊겠다 그런 거니?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경서가, 너도 수영이 말에 동의하는 거야? 네, 전 그러자고 했어요. 저도 옆에서 이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으니까요. 뭐? 그렇구나. 어머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해주라는 대로 해줘야지. 그래, 너희 뜻 알겠고 들어줄 테니 오늘은 이만 자리를 마치도록 하자. 결국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물론 제 제안을 납득할 수 없었는지 시할머니가 무당에게 전화해 여러 번 이 방법밖에 없는지 물었지만 이미 무당은 제게 약점이 잡힌 뒤라 같은 대답만 반복했어요. 결국 시댁 가족들은 제 제안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지켜줬죠. 당연히 큰돈이라 시간은 걸렸지만 오히려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안 그래도 완전히 시댁 가족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로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해외 파견 근무나 이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찾아왔고 저와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해외로 나갔어요. 시간이 5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해외에서 지내고 있고요. 해외 생활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는데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의 영향력과 언제 알게 될지 모르는 제 수작질을 피해 있다는데 만족하며 남편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할머니한테 받은 건물 월세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석은 걱정 없어 친정에도 자주 가고 남편의 스케줄 때문에 못 가게 되면 친정 식구들을 이쪽으로 부르면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원하는 결말은 아니겠지만 시댁도 아직 잘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게는 시댁 사업과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무당말을 계속 믿고 저희에게도 접근하지 않을 테니 말이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절 도와준 기사님 덕분에 이렇게 평화를 얻을 수 있었어요. 기사님께는 따로 감사의 표시를 했지만 가장 고마운 건 아둔한 시댁 식구들입니다. 바보 같은 식구들 덕분에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시댁 식구들이 미신 따위에 속아 어리석게 살길 바랍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고요. 저는 사연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저와 달리 시댁 식구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